일단 지수함수, 로그함수 여기를 보자. 여태까지 했던 거는 그냥 그래프에 대한,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래프에서 다 나타낼 수 있는 곡선의 관계들을 본 거고, 지금부터는 그냥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국한해서 몇 개를 볼 건데,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다항함수랑 좀 다르게 갖는 성질이 몇 개가 있어서 그거를 볼 건데, 일단 쭉 펼쳐놓고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제일 구별되는 특징은 사실 요거 두 개야. 그리고 뭐 이걸 위에다 썼어야 되는데, 어떤 함수를 보려면 제일 먼저 정의역부터 봐야 되지. 근데 y는 a의 x승, y는 로그 a의 x, 이런 그래프, 이렇게 변수 공간이 지수에 들어가 있는 거를 지수함수라고 하고, 변수가 여기 진수, 로그에서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걸 로그함수라고 하고, 근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 근데 이거부터 해야겠네. 여기에 미수 전부 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로가 정의되기 위한, 지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똑같은데, 양수면서 뭐가 아니어야 돼? 1이 아니어야 돼. 요거 만족시킨다고 하고 보는 거야, 그냥. 그때 얘 같은 경우는 x에 뭘 넣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 2의 2승, 2의 마이너스 4승 이런 거 다 괜찮은 거지. 그리고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데, 얘는 좀 달라. 왜? 쟤는 로그거든? 로그 항상 뭐가? 그치. 우리 진수 조건 부르기로, 내가 아마 지난번에 준 거에 파블로프의 얘기도 했지.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로그 나오면 그냥 반응을 하는 거야. 진수 조건. 무슨 조건? 진수 조건. 진수 조건. 그래서 요 동그라미 친 공간에 반드시 0보다 큰 것들이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있는 애 같은 경우는 x가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제약이 붙겠네. 괜찮나? 그리고 치역 같은 경우,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이 얘기 했었나 안 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지수값 있지? 근데 이거 한번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저 지수 덩어리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 기억나? 그리고 로그 덩어리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지. 왜 지수는 자연수고 로그는 정수야? 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지수가 정수일 수는 없는 거야? 그치. 지수는 절대 뭐일 수 없어? 음수일 수 없지. 얘는 반드시 양수야. 반대로 로그는 음수일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이거 아직 로그가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로그 A에 B가 C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바꾸기로 했지? B가
그때 내가 바꾸는 방법을 얘기해 줬던 것 같아. 그치?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지. A에 C, 그치?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래가지고 로그 16에 뭐 2분의 1 뭐 이런 거 있다고 칠까?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4승분의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나?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그래서 로그 값은 충분히 음수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래서 얘가 각각 이산적인 숫자가 되는 경우가 얘는 자연수, 얘는 정수 이렇게 있었지. 괜찮나?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수 덩어리 자체는 반드시 뭐라는 거? 이 빨간색 네모친 덩어리 값은 반드시 양수라는 거. 그래서 이 네모친 게 양수니까 네모가 y잖아. 그러니까 y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반대로 로그 값 같은 경우는 뭐든 상관없으니까 어떤 값이든 다 될 수 있고 실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로그하고 지수가 둘이 그 서로가 서로를 반대로 뒤집어주는 관계지.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지 둘이. 그러니까 여기서 x하고 y 자리를 바꾸 우리 역함수 x하고 y 자리 바꾼다는 거 알고 있잖아. x는 a y승. 요게 얘의 역함수인데 우리 함수를 이런 식으로 안 쓰지. y는으로 깔끔하게 주어로 빼서 쓰지.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수랑 로그랑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거. 근데 역함수가 기하적으로 무슨 의미야? y는 x? 대칭. x하고 y가 서로 바뀌는 느낌이지. 이렇게 크로스 느낌 딱 나나? 정의역이 x고 얘가 y잖아. 둘이 싹 크로스 되는 느낌 나? 실제로 그렇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얘는 별로 할 말 없어. 얘는 할 말 없는데 요거 로그에서 진수 조건 요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다는 거. 1번. 그 다음에 사실 요거 두 개. 정점이랑 점근은 요게 제일 중요해. 근데 요것도 다시 한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요거 일단 첫 번째 우리 그 로그나 지수 처음 배울 때 몇 개 약속이 있었는데 모든 것의 영승은 얼마? 그치? 모든 것의 영승은 1 이라는 약속이 있었지? 그리고 그걸 로그 쪽에다 갖다 쓰면은 로그 A의 1이 0이다 라는 것도 약속이었지. 또 약속 비슷한 거 뭐 있었어? 로그 A의 A가 1이다. 근데 뭐 사실 이건 뭐 중요하긴 한데 얘하고 얘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뭔 짓거리 할 거냐? 내가 왠지 이 함수에다가 x에 뭘 집어넣고 싶어? 0을 집어넣고 싶어. 왜?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지수는 여기 머리에 얹어지는 게 몇이면? 0이면 그 결과값이 그러니까 네모가 0이면 이만큼이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왠지 뭘 집어넣고 싶어? 0을 집어넣고 싶어. 그럼 반드시 y값이 몇이 나오게 돼 있어? 1이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이것도 그 1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질 자체를 활용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을 좀 바꿔서 y는 2의 3하 x 플러스 5 이런 거 하나 갖다 온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도 정점의 성질을 쓰고 싶어 너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정점 x좌표 0인가 아닌가 이게 아니고 정점의 성질은 뭐야? 지수 부분이 몇이 될 때? 그치? 지수라는 공간이라고 할 거야 여기서도. 지수라는 공간에 몇이 들어갈 때? 0이 들어갈 때가 성질을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x에 왠지 뭘 집어넣을까? 그치? 4를 집어넣으면 얘가 몇이 됨으로써? 0이 됨으로써 요만큼이 뭐가 돼? 그치? 1이 되지. 그럼 정점은 4,6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지나는 점 하나를 뽑아낼 수가 있겠지. 괜찮나? 정점이 고정점. 맞아. 그 고정점이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뭐냐면 내가 여길 2라고 주면 사실 의미가 좀 떨어지고 여기를 이렇게 A라고 숨겨놓는 거야. 너 그럼 이거 그래프가 결정이 돼 안 돼?
그러니까 대략적인 모양이 뭐 이렇게 된다 내지는 뭐 이렇게 된다는 알 수 있어도 그러니까 미수의 크기에 따라 또 달라 이따가 또 얘기할 거야. 근데 그냥 그래프가 고정이 안 됐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6은 항상 지나줘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너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을 거야. y는 ax 플러스 a 이런 거 있다고 치자. 그치? 이거 왠지 a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a가 뭔지 몰라. 근데 반드시 누굴 지나줘야 돼? 마이너스 1, 0을 지나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이 직선을 한 방에 막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0을 박아놓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지 않나? 그치?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근데 다항식에는 지금 내가 일부러 유도하고 쓴 거야. 정점이 있도록. 근데 다항식은 식의 생김새에 따라 정점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수로그 함수는 항상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약속 때문에.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정점이라는 개념과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고 다항함수랑 다르게. 근데 캐치 잘한 거야. 다항함수도 이렇게 쓰면 정점이 있는 거지. 고정점이. A 값에 관계없이. 그리고 점근선까지 이어서 가보자. 점근선이 뭐 때문에 나오냐? 아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지수값 있지? 지수 덩어리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너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자. 우리 요거를 지수라고 부르지. 근데 이거 그냥 내가 말을 그냥 통일을 할게. 이만큼 있지? 이만큼을 지수 덩어리라고 부를게. 그러니까 이것도 지수라고 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지수 덩어리가 반드시 어때야 되지? 뭐보다 커야 되지? 0 이상이야? 0보다 초과지. 그치. 맞아. 0 초과야. 그치? 점근선은 저성질 때문에 나와. 자, 요만큼 있지. 지수 덩어리지. 뭐보다 커? 요 네모친 게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면 y는 이만큼인데 y는 뭐보다 클까? 아니야 다시. 이거 약간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모가 0보다 커. 그러면 y는? 그치 그냥 5 더하는 거지. 어렵지 않아. y는 뭐보다 커? 5보다 커. 그래서 y는 5라는 애를 넘어설 수는 없어. 그치? y는 5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괜찮나? 그리고 물론 y가 5일 수 있어? 없지. 근데 어차피 부등식의 경계는 등호 성립 순간이기 때문에 물론 여긴 등호가 없는 부동이긴 하지만 경계가 되는 건 항상 그 등호 순간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0보다 항상 큰데 0.1, 0.001 이 값은 다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0은 안 되지만 그냥 어차피 경계는 등호 성립 순간이니까 얘가 점근선이 된다라고 다들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정점은 뭐 때문에? 이런 약속들 때문에 나오는 거고 점근선의 성질은 이 지수 덩어리가 0보다 크다라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근데 아직 하나 남았지. 로그에서도 점근선이 있어. 로그에서는 뭐 때문에 점근선이 있냐? 진수 조건 때문에 있어. 진수 조건이 아까 요 파트가 실제로 우리가 진수라고 부르는 부분이지. 그치? 저 부분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x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0이라는 애가 점근선, 그 경계가 될 거야. 실제로 요거 그래프가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점근선이 이렇게 일단 있다는 것까지 할게. 그리고 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요것도 얘는 일단 정점 얼마? 몇 컴마 몇? 그치, 얘는 제일 기본형이지. 0,1 0,1 이렇게 딱 박아놓고 점근선은? x일까? 지금 요만큼이 몇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y는 0. 그치. 그러니까 점근선은 요거야. 파란 거. x축. 여기서 이제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실제로 여기는 한없이 크게 커지고 여기는
0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 근데 절대 0을 넘어설 수 없어. 마치 유리함수처럼. 2의 네모승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네모에다가 2승, 3승, 4승 이렇게 된다고 쳐봐. 그럼 값이 순서대로 어떻게 돼? 4, 그치? 8, 16인데 몇 배씩 커지지? 그치? 2배씩? 이게 너 지금 뭐 알 건 아니,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너 기하급수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막 사람들 막 뉴스 같은 거 볼 때도 잘 몰라도 강조하고 싶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런 거 쓰잖아. 이게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너 기하가 뭐지? 너가 아는 기하가 뭐야? 도형. 그치, 도형이지. 맞아, 도형이야. 실제로 그 도형이야. 근데 도형에서 이거 그냥 배경 지식 얘기. 도형에서 숫자로 뽑아낼 수 있는 몇 개의 성질들이 있거든, 물리량들이. 도형에서 숫자로 뽑아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 삼각형에서 숫자로 뽑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각도. 각도도 숫자로 뽑아낼 수 있고. 편 길이. 그치. 또 길이가 알려지면 너가 말한 게 다 그런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들이야. 근데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형에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의미 있는 거가 넓이래. 이거는 나중에 물리에서 이 도형의 넓이가 좀 강조돼서 쓰여가지고 그런 건데 뭐 그렇대. 그냥 뭐 이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 뭐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밑변이랑 높이를 뭐 해서 구하지? 곱해서 구하지. 그치? 그래서 이 기하급수적이라는 거는 곱하기 연산으로 커진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기하라는 게 넓이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아? 그리고 너 산술기하 평균 들어본 적 있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기하냐면 요거 있지? 이게 산술이 뭐야? 진짜 산수야, 산수. 더하기 빼기. 산수에서 평균은 아까 우리 평균 중점 대칭 그 얘기했었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야. 근데 기하에서 평균은 뭐냐? 기하에서 제일 대표적인 물량이 넓이랬지. 둘이 뭐 하는 거? 곱하는. 그치?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여기 A, B. 자, 근데 왜 루트를 씌워놨냐? 너 예를 들어서 요거 단위가 미터라고 하자. 그러면 산술 평균은 단위가 미터 더한 거는 그대로 미터지. 근데 이거 둘이 곱하면 미터 제곱미터가 되나 단위가? 그래서 단위를 맞춰줘야 같은 급의 비교가 되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서 이거를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대. 그러니까 나도 그냥 주워들어서 아는 거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배경 지식. 괜찮나? 뭐 그렇대. 그래서 이거를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고 표현을 해.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다항식들 있지? 그러니까 뭐 2차식, 3차식 이런 거? 그런 것보다 훨씬 빨리 커진다고 알려져 있어. 괜찮나? 그래서 이렇게 쭉 커지고 여기 빨려 들어갈 때도 0으로 빨리 빨려 들어가는 편이고 0을 절대 찍지는 못하고. 근데 문제는 이때는 A가 1보다 클 때야. 왜 A가 1보다 클 때냐? 지금 A가 미수지? 자, A의 1승, A의 2승, A의 3승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뭘 곱하는 거야? A를 곱하는 거잖아. 근데 너 어떤 거에서 뭔가를 곱하기 연산을 할 때 곱한 결과가 뭔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별에다가 뭔가를 곱해. 근데 그 결과가 기존 별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지. 그냥 뭐 당연한 얘기지. 근데 멋있는 말로 곱하기에서 항등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에다가 뭔가를 곱해. 근데 그 기존 거랑 똑같은 걸 뽑아내고 싶어. 그럼 뭘 곱해야 돼? 그치, 1을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는 말 치우고 그냥 그 경계가 1이란 말이야. 1보다 큰 걸 곱하면 더 커질 거고 1보다 작은 걸 곱하면 더 작아지겠지. 그래서 미수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굉장히 중요해. 지수는 이렇게 몇 배씩 곱해지는 계산이기 때문에 그 미수가 1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쓰자. A가 1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함수가 나올 거고
미수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의 함수가 나와. 축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렇게. 괜찮나? 그 둘 다 뭔 가지고 정점 그대로 가지고 뭐도 가지고 점근선도 가지고. 그렇다는 거. 로그도 마찬가지. 로그는 어떻게 생겼냐? 일단 첫 번째, 로그도 점근선을 가져. 뭐 때문에? 진수 조건 때문에. 요 네모친 부분이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요 선이 점근선이 돼. x는 0. 근데 여기서도 보면 아까 여기서 점근선은 y는 0이었지. 여기는 x는 0이고. 얘네 둘이 아까 역함수 관계를 했지. y는 x. 이렇게 실제로 뒤집으면 된다는 거. 합동이 겹쳐진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정점 몇 컴마면? 여기 점근선은 이런 성질 때문에 파생이 되는 거였지. 각각 지수의 점근선 그러니까 지수 함수에서 점근선이 생기는 요인이었고 로그 함수에서 점근선이 생기는 요인이었어.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건 적업질 않아가지고 요거. 여기가 0일 때 결과 무조건 전체 덩어리가 1 나온다. 여기가 1일 때 전체 덩어리가 0 나온다. 라는 성질 때문에 정점이 있었고 여기에 왠지 1을 넣으면 결과가 y값이 0이 나오겠지. 이 점을 반드시 정점으로 지날 거야. 그리고 그냥 얘는 이렇게 알아두자. 이렇게 생겼다. 얘가 아까 팍팍팍팍 커진댔지. 얘는 그래서 좀 덜 커져. 더디게 커져. 뭐 고개를 이쪽을 위쪽 방향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팍팍 커지겠지 뭐.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정도. 그리고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뒤집힌 모양이야. 얘도 a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물론 0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양수 전제니까. 이렇게 일단 이렇게 생겼다 정도를 그냥 알면 돼. 그리고 많이 그려봐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자주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처음 배울 때 좀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세 개를 그려놨다고 치자. 함수 세 개야. 여기는 왜 세 점이 다 한 번에 교차가 되냐? 정점이니까. 그렇지. 0,1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나? 전혀 문제 없지. 근데 여기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A, B, C의 대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를 물어보는 거야. 자, 우리 배운 바에 의하면 뭔 할 수 있냐? 일단 A, B는 뭐보다 크고 그치? 물론 0보다 다 커야 되는 거고 왜 1보다 크냐? 증가하니까. 증가하면 그 가중되는 숫자가 1보다 큰 게 곱해지는 거니까 더 커지는 거지. A, B는 1보다 크네. C는 1보다 작으니까 확실하게 C가 제일 작긴 하겠다. 그치? 그 다음에 A, B의 대소관계만 판단하면 되지. 근데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아. 너 생각해봐. 곱하기 A가 되는 거랑 곱하기 B가 되면서 각각 함수값이 갱신이 되는 거지. 그래프가 이어져 나가는 거지. 근데 너 지금 이 두 개를 살필 때 누가 더 빨리 커지는 것 같아? A가 빨리 커지는 거 같지. 그러면 가중되는 힘이 누가 더 세다는 거야? A가 세다는 거지.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그치, A가 센 거야. 라고 판단해도 괜찮아. 그리고 처음엔 다들 이렇게 하고. 이건 누구나 다 해. 얘 힘이 더 세니까 곱해지는 애가 A가 더 크니까 이게 더 빨리 커지지 않을까? 합리적인 말이야. 근데 이게 이러면 다들 누구나 쉽게 하는데 이제 막 여러 개 섞여 있으면 특히 이렇게 1보다 작은 애들이 막 얽혀 있을 땐 되게 헷갈리거든.
이렇게 세 개 있을 땐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을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긴 다 이렇게 똑같이 생겨 이쪽은 다 똑같이 있어. 이렇게 막 여러 개 있을 때 특히 여기서 이제 로그로 넘어가도 더 헷갈리고. 근데 이럴 때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가중되는 게 얘가 더 빨리 커지니까 A가 크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아. 눈으로 보이는 직관적인 건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헷갈릴 땐 뭘 하면 되냐, 함수잖아. 함수의 매력은 x에 뭔가를 넣었을 때 y에 뭔가 나오는 게 찾아진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x좌표만 알면 y좌표를 찾을 수 있다는 게 함수인 거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어. 그러면 요 점의 y좌표는 얼마고? C c고, 요 점의 y좌표는 b고, 요 점의 y좌표는 A a고, 여기는 y좌표가 y좌표. 이 정점이잖아. 1. 그럼 뭐가 표시된 거야? C, B, A.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비유를 하면 약간 너의 주관이 들어간 판단이지. 이게 더 빨리 커지는 게 약간 감정적인 거. 그러니까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고. 이거는 그냥 계산기로 딱 때려 박는 느낌이고. 괜찮아? 헷갈리면 이거 하면 돼. 로그도 근데 이게 보통 지수에선 많이 안 헷갈리거든. 로그가 진짜 많이 헷갈려. 근데 로그에서도 난 거의 이렇게 직관을 안 쓰거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정점은 다 공통적으로 지나줘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자. 4개야 지금 함수 그래프가. 순서대로 y는 로그 ax, 여긴 그냥 b라고 이렇게만 쓸게. 여긴 c, 여긴 d. 미수가 a, b, c, d인 로우가 이렇게 4개가 있어. a, b, c, d 대소관계를 누가 물어봤다고 치자. 여기서는 좀 센스 있게 아까 여기 x는 1 넣었더니 y 값으로 딱딱 튀어나와. 지금 여기다 y는 1 넣으면 되지 않을까? 역함수니까. y는 1을 싹 그어. 슉 그으면 여기 1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요 a부터 하자. 요 점 x좌표가 얼마일까? 그치, a겠지. 왜? 로그 a의 a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a, 마찬가지 여기 b, 여기가 이 그래프가 d니까 여기가 d, 여기가 c, 그리고 여기 정점이니까 1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고, 완벽하게 뭐까지 다 표현되겠어? c, d가 1보다 작고 a, b 순서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네. 실제로 미수가 1보다 크면 증가, 1보다 작으면 감소인 거지. 감소하는 거, 사실 감소한다는 걸 보고 눈으로 보고 CD는 1보다 작다는 걸 알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네. 괜찮나? 그래서 왜 설명할 때 막 축에 달라붙어 있을수록 막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그건 내가 더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계산기 때려 박으면 된다는 거. 이렇게 괜찮나?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된 것 같고, 이제 그래프는 사실 여기는 거의 그래프가 곁다리 느낌이고, 이걸 갖고 이제 막 평행이동, 대칭이동, 지지고 볶고하는 걸 계속 할 거야. 빠르게 보면은 123번. 근데 123번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하자. 이거 내가 처음에, 내가 처음 공부할 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틀린 적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 일단, 너무 당연한 거. 미수가 같으면, 충분히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다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승, 얘랑, y는 2의 x 빼기 3 얘랑 뭐 여기서도 더 난리를 쳐도 얘든 뭐 얘든 다 이걸 바탕으로 합동인 모양을 포개할 수 있다는 거. 얘는 대충 평행이동, 얘도 평행이동, 얘는 대칭이동. x자리에 뭐 집어넣은 거니까? 4-x, x는 2선대칭이겠지. 뒤집어서. 그리고 얘는 y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겠지. 그러니까 다 뭐 할 수 있다. 합동으로 포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제일 중요한 멘트는 곡선이 합동이라는 거야. 언제? 밑수가 같을 때. 괜찮아?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는 그 뭐 2의 4승 무시하고 대충 이렇게 돼 있는 애잖아. 그럼 얘는 사실 밑수가 2분의 1짜리라고 해도 맞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2든 2분의 1이든 그냥 같은 걸로 취급할 수 있지. 그러니까 밑수가 하나는 2고 하나는 2분의 1이면 하나는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나는 2분의 1이 작은 애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지. 근데 그걸 이렇게 뒤집었을 때 모양이 일치한다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뭐 당연하게 얘는 얘랑 합동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뒤집었을 때. 그러니까 얘가 뭐니까? 2의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되잖아? 자, 근데 그래서 일단 뭐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밑수가 같으면 당연히 요거부터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앞으로.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내가 계속 할 말인데, 곡선이 합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문제에서 합동이라고 안 써줘. 너가 찾아야 돼. 1번은 너가 찾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식만 보고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지. 아까 내가 요거 썼었지. 2fa 빼기 fx인가? 요걸 보고, 이 식을 보고 그냥 네 눈치를 채야 돼. 이거 f랑 관련이 있는데? 뭐 약간 얘랑 얘 같은 그런 느낌이지?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된? 근데 뭐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냥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 근데 그 내가 뭐에 한번 아낀 적이 있냐면, 그 가나다 문제였거든. 아마 너 풀다 보면 한 번은 나올 거야, 이런 게. y는 2의 x승과 그러니까 평행이동시키거나 대칭이동시켜서 겹칠 수 있는 함수를 고르시오였거든, 문제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합동인 거 고르시오지. 근데 기억이 뭐였냐면, 그냥 전혀 안 어려운 거. 평행이동. 그냥 그대로 갖다 x방향을 1만큼 옮기면 되겠지? 니은 y는 2의 마이너스 x. 그냥 당연하지. 당연히 합동 되겠지? 근데 3번이 이거였어. 디귿이 이거였거든? 이거는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이거 굳이 뭐 쓴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좋아. 기존에 얘랑 비교할 때 y좌표가 몇 배씩 된 거야, 얘는? 그치? 기존 거는 얘가 y값이었는데 그거에 3배씩 땡기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어떤 x가 주어질 때 하나, 둘, 셋 해서 여기 가서 점 찍으라는 거야. 요 점과 요 점이 상대적인 위치가 같다? 그리고 뭐 여기 또 주어진다고 할 때 요거랑 하나, 둘, 셋 가서 여기 어딘가 찍으라는 거지. 그럼 대충 어떻게 되겠어? 3배 빠르게 슉 하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선을 긋든 간에 그러니까 1대 3, 1대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실 동그라미였어.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안 와닿지? 왜 모양이 똑같다는 건지. 와닿니 혹시? 그러니까 일단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는 생각이야. 오히려 잘한 거지. 기하적으로 3배 된다는 의미까지 강조를 한 거니까. 근데 왜 얘가 사실, 그러니까 이 빨간 그래프가 왜 얘랑 합동이냐면, 지수 성질 중에 이런 거 하나 있지. 얘랑 뭐가 같다? C 로그 A, B의 A랑 같다? 내가 뭔 억지를 부릴 거냐면 3 있잖아, 3. 3은 2의 로그 2의 3이다라는 억지를 부릴 거야. 맞는 말이긴 하지? 그러고 나서 이거 둘이 뭐 해져 있어? 곱해져 있잖아? 이렇게 뗐을 거야. 괜찮아? 얘는 얘랑 같은 거 맞지? 그러면 여기서 요 x 공간에
이거 넣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x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된 거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이게 지수함수 성질이거든. 봐봐. 얘를 그냥 이식 그대로 봤을 때는 y 방향으로 3배를 확대한 게 맞아. 실제로 맞고 당연히 얘랑 얘는 합동이 아니야? 합동이 맞아 아니야? 그치? 아니지. 말을 미리 해버렸네. 그러니까 합동이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아닌 거지.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 식을 좀 조작을 해놓고 보니 X방향으로 평행이동된 거다라고 때를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거였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당연히 합동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부분과 이렇게 부분이 합동이었다는 거지.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얘는 지금 뭐에 강점을 둬서 y좌표에다가 방점을 둬서 함수를 살핀 거고 그거를 이렇게 억지를 부려가지고 x방향 평행이동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 함수는 어떤 함수야? 여기서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요 사이에 있는 선들 길이가 정확하게 로그 2의 3으로 일정한 그런 함수였다는 거지. 괜찮나? 그 원래 그 2배 fx 이렇게 함수에 그냥 몇 배 돼 있을 때는 그냥 당연히 이 흰색과 빨간색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당연히 더 당연한 이해야. 근데 얘는 지금 특별한 성질이 있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 내가 이걸 한번 틀렸어서 기억이 나. 괜찮아?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리고 사실 얘가 이거잖아. 지수함수는 몇 배를 앞에다 때려도 모양이 변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 배를 그러니까 진짜 y좌표에 몇 배를 때렸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지수로 얹어가지고 평행이동으로도 항상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가 얘의 좀 매력적인 성질?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디야 123번 이어서 보면은 함수 3의 x승이랑 3의 x승 빼기 5의 뭐 이게 선분으로 둘러싸인 거를 하라는데 여기다가 요거 한마디 더 써야겠다. 내가 아까 쓰다가 만 거. 미수가 같으면 일단 뭘 의심을 해야 되고 합동을 의심을 해야 되고 아마 합동일 거야. 그리고 합동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마디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이건 실제로 있는 말은 아니야. 근데 다들 이렇게 부르면 공감을 할 수 있더라고. 상대적인 위치가 같은 점.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한 명이 서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있어? 얘 내가 손에다가 빨간색 공을 하나 쥐어줄게. 그리고 나서 이제 얘한테 너 얼음 딱 했어. 얘 못 움직여 이제. 근데 그 얼음 된 상태로 내가 얘를 밀었어. 위치를 바꿨어. 얘가 가서 한 여기쯤 가서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에 또 손에 공 들고 있겠지. 얼음 했으니까 그대로. 자, 근데 이거를 위치를 이렇게 좌표 평면에 나타냈다고 치자. 그러면 움직이기 전이랑 움직인 후에 분명히 뭐가 다를 거야. 이 점하고 이 점은 좌표가 평이 다르겠다. 평행이동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다르겠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대칭이동 시켰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아이고 좀 팔 각도도 맞춰가지고 이거 이렇게 들고 있겠지. 그렇지? 근데 좌표가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르다는 거면 절대적인 위치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위치.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실제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갖고 걔로부터 떨어진 그 척도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좌표는 항상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척도잖아. 원점을 기준으로는 당연히 좌표가 다르겠지. 빨간 점들은. 근데 내가 말하는 상대적인 위치는 뭐냐면
얘에서 이쪽 손에 들고 있고 얘에서 이쪽 손에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의 그 몸을 바탕으로 차지하는 위치는 똑같은 거지. 그리고 이거 대칭시켜서 오른손 가면 달라진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손에 그대로 들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 좌표가 같다는 게 아니라 차지하는 포지션이 같다 정도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상대적인 위치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상대적인 것만 같다는 거야. 절대적으로 같다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줘야 돼. 그 첫 번째가 이거거든 지금. 로그가 아니라 지수지. 3의 x승이랑 3의 x 빼기 5승. 그럼 딱 보면은 무슨 관계라고 눈치를 채야 돼 너가? 그치, 합동인데 정확히 얼만큼 어떤 관계에 의한 합동? 뭐라고? 평행이동. x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그치. 자, 그럼 얘 미수가 1보다 큰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래프 그릴 때 축이랑 이런 거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난 사실 점근선도 잘 안 그리거든?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으면 그려. 근데 지금은 그냥 안 그릴게. 이렇게 생긴 애지. 그냥 올라가는. 자, 그리고 정점도 표시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근데 얘는 정확히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x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러면 정확하게 이건 점근선이 아니야. 그냥 보조선 느낌. 싹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은 합동일 거고. 그리고 정확히 여기서 이 가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하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 왜냐? 여기 있는 점이 정확히 여기로 옮겨질 거니까. x방향 평행이동만 있지? 그래서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가로선을 긋든 간에 찍히는 두 점은 무슨 관계야? 상대적인 위치가 같은 관계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나? 여기서 동그라미 세모 그대로 컨트롤 C 띄어서 컨트롤 V 딱 붙이면 여기 그대로 붙는다는 거지. 요 길이 5, 요 길이 5. 괜찮나? 그리고 이거 그냥 내가 막 이름을 붙이는 건데 요 상대적인 위치 같은 점들을 이어주는 요 화살표들 있지. 이거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가 같은 두 점을 아무렇게나 잡는다고 해도 이 빨간색 화살표는 길이가 얼마여야 돼? 5여야겠지. 그치? 뭔 말인지 왜? 그만큼 이동된 거니까. 이거를 내가 앞으로 평행이동 틀이라고 부를 거야. 틀 뭔지 알지? 그 주조틀 할 때 그 틀? 그러니까 이거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지. 괜찮나?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요거 다른 거 잠깐 예를 들어보면 y는 2의 x승 하나랑 y는 2의 x 빼기 2 빼기 5라고 할까? 자, 그러면 여기서 1로 갈 때 x 자리에 x 빼기 2 들어갔고 y 자리에는 뭐 들어간 거야? y 빼기 올까? y 더하기 오지. 왜? 요 꼴로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치? 이거 이렇게 이항시켜야 같은 형태가 되지. 공간 배열이 똑같아지게.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만큼 플러스 거꾸로 썼네. 플러스 2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된 거지. 그러면 얘 대충 이렇게 생긴 거 알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어? 2하고 5만큼 평행이동? 2, 5? 2하고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서 그리면 되지. 자, 이렇게 싹 그릴 건데 둘은 합동이고 여기다가 정확히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키지 않아도 너가 이런 하나의 선을 그리고 싶어야 되는데 이 선은 정확히 무슨 선이냐? 상대적인 위치와 같은 두 점을 잇는 선이고 이렇게 끊어서 봤을 때 길이가 각각 2하고 5인 그런 선이었겠지.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5인 선이 주어졌다. 굉장히 반가워야 돼. 그런 선은 어디다 긋든 간에 상대적인 위치와 같은 두 점을 매칭해주는 그런 선이 될 거야. 괜찮나?
뭐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제시했다? 굉장히 반가운 상태여야 돼.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어. 너 아까 우리 지수함수에서 좀 다항함수나 이런 거랑 다른 성질이 정점이었지. 정점은 딱 몇 개야? 함수 하나당? 함수 하나당 한 개야. 요 함수에서 정점, 요 함수에서 정점. 당연히 상대적인 위치 뭐 할까? 같을 거야. 그러니까 정점은 고유하니까. 그치? 여기서 정점이었으면 여기서도 정점이었을 거라고. 얘 정점 몇 컴마 몇? 0, 1. 얘 정점 2, 마 4. 여기서 1로 갈 때 x 몇 늘리고 2 늘리고 y 5 줄였지. 그 이동 똑같이 파악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좀 짬이 차면은 이거 식하기 귀찮을 때 정점끼리 관계만 보기도 해. 왜냐면 아까 말했지. 상대적인 위치와 같은 점을 하나 잡아서 이 평행이동의 틀을 찾아내면 그게 다른 상대적인 위치 같은 두 조합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찾으면 이거 그냥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역으로 이걸 찾고 여기다 적용시켜도 되는 거고. 식으로서 찾고. 뭔 말인지 얘들아? 오케이. 이런 거. 그래서 뭐 일단 이런 평행이동의 틀 되게 강조를 할 거야. 상대적인 위치와 같은 두 점을 연결해주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거 뭐 이렇게 양탄자처럼 생긴 거 뭐 하랬어? 넓이 구하랬어? 네. 이거 넓이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루가 너무 많이 날리네. 잠깐만. 소리. 여기서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잠깐만. y는 1. 요게 y는 1이라고 치자. 여기가 7이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해? 보통 이제 처음엔 어떻게 설명하냐면 별도의 계산 없이 요거랑 요게 합동이잖아, 완벽하게. 그치? 합동이라는 걸 잘 써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충 여기서 여기 잘라. 그러면 요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거를 어디다 옮겨 붙이면 여기다 옮겨 붙이면 되게 깔끔한 도형이 되지. 직사각형이.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겠네. 근데 이거 길이 5라는 거 계산하지 않고 알아야 되고, 왜? 평행이동 5만큼 된 거니까 이 길이 6이라는 공줄이 빼면 되지. 그래서 넓이가 30 이렇게 되겠네. 괜찮나? 이게 1번이야. 이게 1번이고 근데 이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일단 기본이고 당연히 좋은 풀이야. 근데 나는 하나 더 설명할 건데 뭘 설명할 거냐면, 너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원 넓이 구하는 방법 배울 때 기억나니? 원 넓이 구하는 과정? 그치. 그러니까 원을 피자처럼 자르는데 그 이제 먹을 맛 안 나게 요만하게 자르는 거지, 피자를. 엄청 자잘하게 해서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직사각형 만들잖아. 그게 나중에 적분이라는 과정에서 그걸 배우는데, 그 적분이 뭐냐면 일단 그 면적을 구하는 과정이 적분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선을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선을 쌓아 올리면 이런 면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선을 쌓아 올리는 과정으로 면을 구하는데, 잘 봐봐. 그러니까 일단 이걸 받아들일 거야. 왜냐면 우리 아직 적분을 안 배웠으니까. 선은 이 두께가 있어, 없어? 있어? 선은 길이만 있지. 그러니까 사실 현실 세계에선 당연히 두께가 있지. 이렇게 선만 해도 두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실제 선은 두께라는 게 없지. 너 점도 이렇게 찍으면 점이 넓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은 넓이가 있는 게 아니지. 길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 실제로는. 선은 뭐가 없단 말이야. 두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잠깐, 너 옆에 잠깐 들어가 있어.
선은 두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럼 두께가 없는 걸 아무리 쌓아봤자 이게 쌓이겠어, 안 쌓이겠어? 안 쌓일 거 아니야. 두께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두께가 그냥 아주 조금 정도 있다. 그냥 아주 얇은 직사각형, 그러니까 감자튀김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런 거를 이렇게 쌓아서 붙이다 보면 그게 뭐가 된다? 면이 된다. 면이 돼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내가 하나 그 생각을 좀 해봐. 이게 사실 두께가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거의 아주 얇아서 머리카락보다 얇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잘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5개만 그릴게. 길이가 같은 뭐 감자튀김 5개를 붙여놓고 면적이 뭐 대충 여기 길이가 뭐 10이고 여기가 뭐 5였다고 쳐 그냥. 그러면 넓이가 50이지. 그치? 근데 내가 이거를 좀 심성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팍 쳤어. 팍 쳤더니 얘네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이게 조금 밀렸어. 여기도 조금 밀렸어. 여기도 조금 밀리고 여기도 조금 밀렸어. 그래서 멀리서 봤더니 이런 모양이 됐다고 치자. 근데 너 면적, 넓이는 얘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지. 차지하는 정도가 바뀔까? 안 바뀌지. 왜? 손실이 생긴 게 아니야 지금. 감자튀김을 한 입 베어 문 게 아니잖아. 있는 거를 재배열했을 뿐이지.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 1번 면이라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이 판은 그 판의 넓이는 어떻게 구성된다? 선들을 쌓아서 구성된다가 1번이야. 면은 선을 쌓아서 구성된다. 그리고 선이 쌓여 있다고 할 때 그거의 배열을 좀 흐트러뜨려도 뭐는 같다. 넓이는 같다. 면적이자 넓이는 같다. 왜? 양이 손실되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 근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내가 아까 평행이동 틀이라고 한 거 있지. 평행이동 틀이라고 한 거를 그냥 넌 쉽게 앞으로 샤프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샤프심 통을 책상에 딱 뿌렸어. 그럼 이제 샤프심이 뭐 어지러질 거 아니야. 근데 샤프심이 길이가 다 안 부러진 거 다 길이 똑같을 거 아니야. 샤프심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쏟아져 있는 거야 지금 평행이동 틀대로. 자, 근데 아까 선이 쌓여서 뭐가 구성이 되고 면이 구성이 되고 그거에 양이 보존되는 한, 양이 바뀌지 않는 한 반드시 뭐는 같아야 돼? 넓이는 같아야 되지. 내가 이거 넓이 구하고 싶지 지금. 아까는 샤프심을 이렇게 부러뜨려 가지고 옮긴 거고. 근데 상관이 없지. 왜 부러뜨려도 양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톡톡톡 쳐서 정리해도 돼. 근데 이게 사실 더 직관적인 이유인 게 톡톡 치잖아? 그럼 어떻게 정리되겠어? 이게 톡톡톡 밀리겠지? 그러면 그냥 부러뜨리지 않고도 이 직사각형으로 변환되는 거 보여? 괜찮아? 이게 사실 제일 좋은 이해야. 괜찮나? 그러니까 뭐 둘 다 괜찮아. 부러뜨려서 옮기는 거든 이렇게 톡톡톡 쳐서 정리하는 거든 어쨌든 간에 총량은 일정한 거고 곡선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지. 괜찮나? 이렇게 2가지 정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129번 131번부터 하자. 131번 131번에 y는 5에 x제곱이었나? x제곱
플러스 3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구하래? 어떻게 구하지? 너 이 함수 그릴 수 있니? 그릴 수 있어? 이거 그릴 수 있다고? 있지 않나요? 안 돼. 그릴 수는 있어도 쉽지 않을걸? 그러니까 너가 아는 거는 여기에 1차식이 들어올 때잖아. 그치? 이건 그냥 사실 못 그리는 거야. 그래서 너가 좀 생각을 많이 하면 그릴 수 있는데 쉽지 않아. 그냥 X에 뭐 읽는 아, 하나씩 찍어가면서. 네. 아, 그치.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이거 실수 전체를 다 넣을 수는 없잖아. 노가다로. 그치? 내가 말하는 건 그 꼼꼼하게 빠짐없이 그릴 수 있냐는 건데 그건 일단 쉽진 않아. 근데 너는 뭘 알아? 이렇게 생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충분히 알지. 그치? 근데 너 여기서도 이게 주어가 확실치 않은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누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뭐의 최대 최소? 시수 덩어리. 그치? 근데 더 깊게 말하면, 더 엄밀하게 말하면 지수 덩어리가 아니고, 지수 덩어리 맞긴 한데 너 항상 함수값의 최대값 최소값 아니야? 함수값은 두 좌표의 값 중에 무슨 값이야? y값. 그러니까 요 y값. 그러니까 내가 이거라고 대답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y값이기 때문에 이 지수 덩어리가 가장 커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너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건 안단 말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함수는 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환이라는 과정을 거칠 건데, 이렇게 치환할 거야. 자, 원래 얘는 뭐에서 뭐를 얻어낸 함수였어? x에서 y를 얻어낸 함수였지. 근데 내가 중간에 뭘 낀 거야? t라는 문자를 낀 거야. x에서 t를 거쳐서 y가 되도록. 근데 t를 끼는 건 못 끼는 건데 항상 내가 강조하는 거 왜 끼냐? 그게 되게 중요해. 왜 끼냐? 너 아까 이 함수를 단도직입적으로 살피기 힘든 이유는 뭐였냐면 얘가 2차여서 그래요. 지수 부분이 너무 복잡해. 근데 그걸 치환하고 나면, 그치? 너무 우리가 아는 그 형태지. 여기가 단순해진. 그래서 얘는 치환을 하는데 치환의 목적이 뭐야? 단순화야, 단순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든다는 거지. 우리가 아는 그 형태대로. 자, 그래서 뭐 할 거냐? y가 가장 커지거나 가장 작아졌으면 좋겠는데 너는 요 그래프를 충분히 그릴 수가 있지. 너 근데 얘는 지금 정확히 t가 주어질 때마다 y가 결정되는 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가로축은 무슨 축? t축. 세로축은 y축인 그런 평면에 얘가 그려질 거야. 근데 안 그려도 사실 알 수 있어. 뭘 알 수 있냐? y 뭐 하고 싶댔어 지금? 가장 키우고 가장 줄이고 싶댔지. 너 y 키우려면 t를 최대한 어때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 키워야 돼.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 함수가 t축, y축에 이렇게 그려지는 증가함수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그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아니라 치환 문제야. 지수로그 함수, 지수함수가 있다고 미수가 1보다 크면 증가함이다를 알기만 하면 그냥 t를 키우면 y도 커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너의 목표가 어떻게 바뀐 거냐? 얘가 이렇게 너무 빤하게 바뀌었으니 y를 최대한 키우기 위해선 t를 최대한 뭐 해야겠구나? 키워야겠구나. 자, 근데 t는 어디서 나온 애야? 여기서 나온 애지. 사실 요게 메인이지. x를 갖고 t를 뽑아내는. 그럼 얘는 가로축이 무슨 축이고? x축이고 세로축이 t축인 그런 함수가 그려질 건데 요것도 사실 내가 아까 축 많이 안 그린다 했지? 그냥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t축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요거 그냥 함수 똑같이 그리면 될 것 같아. 대칭축 얼마? x는 1, 그치? 그리고 그때 꼭지점 y값 t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y값이 아니라 t값이라고 해야 맞는 거지. 근데 보통 이제 세로값을 y값이라고 많이 하니까 용어 혼동해도 괜찮을 것 같고, t가 꼭지점의 t 좌표는 2, 그치?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 했는데 우리 뭘 알고 있냐? t가 커지면 y도 커지고 t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진다는 거 알고 있잖아. 야, 씨, 그러면은 여기서 이 세로 좌표가 t잖아. t의 위쪽은 한계가 있어, 없어? 없지. 왜? 이차함수 계속 커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최대가 있을까, 없을까? 그 t는 최대가 없지. y도 최대가 없이 계속 커지겠네? 반면에 최소는? 그치? t의 최소값이 2지. 그래서 여기서 이 관계를 살폈을 때 t의 최소값이 얼마니까? 2니까 y의 최소값은 25 이렇게 되겠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여기서 이제 문제가 길어지는 문제가 몇 개 나오거든.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최대는 없었지. 그냥 물어보지 않는다고 치고, x는 k에서 최소값 l을 갖는다, 이렇게 문제를 물어봤다고 쳐봐. 그러면 l은 아까 우리가 구한 얼마야? 25야, 그치? 정답. 그럼 k는 얼마일까? 1일까 2일까? 근데 1하고 2 둘 다 등장한 숫자인데 2는 정확히 어디서 등장한 숫자냐면 요 값이지 지금. 2일까 1일까? 안 낚이네. 1이야. 맞아. 왜? 그때의 무슨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x 값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가 1이 들어가면 t가 2가 나오는 거고, 그게 1로 들어감으로써 최소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애초에 이 문제 어디에도 t는 설정해주지 않았어. 내가 잡은 거지. 그러니까 언급할 때 절대 등장하면 안 돼, 사실. 정확하게 x가 몇일 때 이렇게 쭉 연쇄적으로 타고 들어가서 y가 25가 나오는지 그 대답을 해줘야겠지? 요것만 안 헷갈리면 괜찮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앞에 129번. 이게 좀 더 어려워. 난 이게 왜 앞번호인지 모르겠네. 얘도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치환 문제야. 근데 치환의 목적이 방금은 단순하게 하는 거였지.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화가 중요해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꿔야 판단이 더 쉬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129번 문제는 y는 4의 x승 빼기 2의 x 플러스 2승 플러스 2인데 앞에 범위도 제한이 되어 있네. x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네. 괜찮나? 내가 여기서도 일단 이 물음을 한번 던져볼게. 너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만 있으면 그릴 수 있지. 4의 x승만 덩그러니 있다. 근데 지금 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못 그려. 그래서 얘는 뭐 할 거냐? 얘도 치환을 할 건데, 근데 너 요것도 앞으로 나랑 약속인데, 치환을 하면은 항상 새로운 문자를 하나 끼겠지, 보통. 근데 그것도 얘기할 거고, 치환하는 과정에 식이 두 개가 등장을 해. 첫 번째, 이거 표현이 좀 어색한데 치환 당하는 식이라고 할게. 요게 있을 거고, 두 번째 치환 하는 식, 요게 있을 거거든. 일단 첫 번째, 내가 여기서 치환을 하는데 정확히 어떤 성질을 미리 알고 하는 거냐면 2의 x승을 t 정도로 두면 얘가 굉장히 깔끔하게 치환이 돼. 어떻게? 이렇게. 괜찮나? 이게 그러니까 기존 식이 이거고, 이게 요 식에 의해서 치환을 당하는 거지. 치환 당하는 식을 위에다 쓰고 치환하는 식을 밑에다 쓸 거야, 항상. 구조 그대로. 이렇게. 괜찮아? 자, 근데 지금 여기서도 얘의
뭐 구하래? 최대 최소? 근데 이번에는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우리 너가 아까 했던 말인데 일단 요건 나랑 약속이고 두 번째로 이건 나랑의 약속이 아니라 항상 지켜줘야 되는 거. 치환할 때 새로운 문자가 등장을 할 거거든. 여기선 뭐야? t지. 걔의 범위를 가장 타이트하게 좁혀줘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아는 거 다 총동원해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x가 몇부터 몇 사이야? 0부터 3 사이지. 자, 근데 얘는 x하고 t의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그린다면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t축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근데 사실 뭐 내가 이렇게 많이 그린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계속 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왜? 이게 지수함수니까. x가 0이면 그치? 여기서부터 x가 3일 때는 여기까지 0, 3 하면은 그때의 t 값은 각각 이제 계산을 해야겠지. 넣으면 되지. 여기는 1, 여기는 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가 0부터 3 사이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t는 1에서 그치 8까지 라는 거지. 괜찮아? 그리고 사실 보통 문제는 이렇게 범위를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안 줘도 쓸 수 있어야 돼. 안 줘도. 왜 안 줘도 쓸 수 있어야 되냐? 이게 없다고 칠게.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냥 이거 끝이거든? 끝인데 얘는 지수 덩어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여야 되지. 그러면 t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네가 찾아서 썼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돼? 범위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그거. 지금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땡큰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어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 쓰라고 제시를 해준 거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찾는 거야? 누구의? 그치, y의. 근데 그냥 이제 뭐 하면 되겠어? y 값은 결국 x에서 t를 거쳐서 y로 나오는 거잖아. 우리가 세운 시스템에 의하면. 그러니까 y 값만 살피면 되는 거야, 지금. 이거 그대로 그리면 되겠지. 얘는 이제 가로축이 t축, 세로축이 y축인. 그렇게 그려질 거고, 대칭축이? 아니지, x가 아니지. 그치, t겠지. 가로 좌표가 t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좀 변하는 거야. 그 가로축이, 세로축이 뭔지만 신경 쓰면서 하면 돼. 근데 그게 내가 말한 대로 치환 당하는 식을 위에다 쓰고 치환하는 식을 밑에다 쓰면 그 구조도 항상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t에 대한 거가 메인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x에 대한 게 메인이 되는 거고 그 구조까지 그냥 균일하게 지켜서 쓰자고. 이거 계속 나와. 오케이? t는 2에 대해 대칭인 거고 그때의 y 값은 마이너스 2? 가 되겠지? 그리고 t가 몇부터 몇까지 됐어? 1부터 8까지 가능하댔지. 그럼 t가 1일 때는 한 요 정도 될 거고 8일 때는 1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가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영역이 찍힐 건데 절대 이건 아니야.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절대 아니야. 근데 y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온다. 요 빨간색의 치역이 그대로 y 값의 범위인 거지. 뭔지 이해되나? 그래서 여기 t는 8일 때 넣어서 계산해보면 64, 32, 34? 이게 요 함수의 y값의 범위겠네. 괜찮아? 그래서 최대값은 34,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다. 내가 여기 한 줄 더 떠서 지금 최대값이 34였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봤다. 그렇지? 얘가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습니다. a, b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자, b는 찾았어. 얼마야? 34야. 그치? 우리 찾은 거지? 근데 a는 얼마일까? 이라고 하면 안 돼. x는 a잖아. 너가 찾은 이 8이라는 건 누구의 값이었어? t의 값이었지. 그러니까 t가 8일 때 최대가 y가 34가 되는 건 맞아. 근데 그건 t가 8일 때고 난 뭘 찾는 거야 지금? t가 아니라 x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t가 8일 때가 최대인 건 맞는데 그 8이라는 값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때의 x 값을 찾으라는 거니까 이제 이 t 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8이 되도록 하는
그 x를 찾아주면 그게 정답인 거지. 그러니까 x는 3일 때 3일 때 최대값 34 가질 거고, 같은 논리로 최소값을 물어봤다고 치자. 그럼 최소값은 일단 마이너스 2지. 근데 x가 몇에서 최소값을 갖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t가 몇일 때가 최소라는 걸 아니까, t가 2일 때가 최소라는 걸 아니까 t가 2가 되도록 하는 그 x값을 찾아 대응 관계를 딱딱 맞게 짚어주는 거지. 그럼 x는 얼마? 그치,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이제 요 함수에 대한 해석이 완료가 된 거지. 오케이? 우리 뒤에 로그 함수도 있긴 한데, 아이고 우리야. 내가 우리 어차피 또 일요일 날 금방 오잖아. 네. 오늘은 숙제를 내가 문제 번호를 불러줄게. 몇 개 없을 거야 아마. 일단 우리 59페이지까지 59페이지인데 103에서 3번 그냥 해봐. 위에 힌트 써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 써있으니까. 그리고 60쪽도 풀고. 근데 여기 그 61쪽에 그 방정식 부등식 있지, 그거는 이것도 할까? 이것도 하긴 하자. 이것도 거의 다를 바 없어. 이것도 치환해서 푸는 게 핵심이 될 거야. 네. 근데 부등식은 빼자. 부등식은 그러니까 64쪽까지야. 네. 64쪽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건너뛴 다음에 어딜 하냐, 69쪽 로그 함수 쭉 해서 81쪽까지 로그 함수를 메인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거기서도 로그는 포장뿐이고 다 뭐야? 요 과정이야. 대신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 있긴 할 거야. 근데 아까 우리 그래프 사실 별거 없어. 진짜 이거만 끝이야. 정점 정근선. 그리고 미수가 1보다 크면 증가, 1보다 작으면 감소, 그리고 각각 대소 비교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괜찮나? 근데 요 과정이 어쨌든 이 치환하는 과정이 핵심이 될 거라는 거지, 여기 대부분 내용은. 오케이? 오케이. 요것만 숙제로 하자. 그리고 여기 그 예제 설명들도 쭉 한번 읽어보고.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